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장엄한 라마소스는 도시의 수호자였습니다. 이 존재들은 인간의 머리, 독수리의 날개, 황소나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엄청난 힘으로 존경받는 그들은 왕의 권위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모든 거주자에 대한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라마수의 가장 잘 알려진 거대한 동상은 아시리아 수도의 유적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슈르바니팔 2세 왕과 타르곤 2세 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앙에 따르면 라마수의 존재는 혼돈의 세력에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가정과 도시 내의 평화와 보호를 보장했습니다. 라마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3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마수의 상징으로 장식된 집은 그렇지 않은 집보다 더 운이 좋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건물에서 라마수의 존재는 기원전 668년에 통치한 아슈르바니팔의 통치 이후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정확한 이유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후세계를 믿습니까? 누군가의 영혼이 몸을 떠나는 정확한 순간을 담은 영상을 보여드린다면 어떨까요? 이는 어쩐지 어린 시절 캐릭터 피터팬이 자신의 그림자를 육체에서 떼어내는 과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든 자신의 그림자를 몸에서 멀리 보낸 포자연적인 경우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몸을 떠난다는 믿음은 다양한 종교 및 영적 전통에서 발견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종종 사후세계나 환생을 통해 다후에도 계속 존재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영혼이 왼쪽에 있는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와 오른쪽에 있는 남자의 몸으로 들어가는 매우 이상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이것을 필멸의 영역에서 영적 영역으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순간을 보면 클립이 도로 여행이나 순간이동 영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날 도로는 붐볐고 블랙박스가 달린 차가 트럭 바로 앞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방향을 틀고 몇 초 후에 갑자기 순간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꽤 이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궁극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영국의 로스웰이라고도 알려진 랜들샴 숲 UFO 사건은 1980년 12월 말 영국 서퍽에서 발생한 유명하고 잘 문서화된 사건입니다. 영국 공군 우드브리지 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미 공군의 몇몇 인원이 이 현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1980년 12월 26일 저녁 짐 페니스턴, 존 버로우즈, 에드워드 카반삭을 포함한 미 공군 보안 요원들은 근처의 랜들샴 숲에서 이상한 빛이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처음 목격된 것은 이상한 빛이 숲속으로 내려온다는 보고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짐과 존은 조사를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밝은 빛을 가진 삼각형 우주선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짐은 그 우주선을 접근하여 그 표면을 만져보았고 그 안에 이상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 물체는 상승하고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밤인 12월 27일에는 더 많은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찰스 할트 중령과 그의 팀도 그날 숲에서 이상한 빛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광선을 방출하고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는 맥동하는 물체를 관찰했고 찰스는 그 사건을 오디오 테이프에 녹음했습니다. 랜들샴 포레스트 사건은 목격담과 그에 따른 조사 결과가 유출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어두운 코트와 독특한 모자를 쓴 그림자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는 모자 남자는 전 세계 수면마비 민속학에서 저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와의 만남은 사람들이 잠들거나 깨어날 때 깨어있는 상태와 잠든 상태 사이의 과도기 단계에서 종종 보고됩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키가 큰 인물로 묘사되며 그의 눈은 밝은 빨간색 또는 깊은 어둠의 웅덩이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그가 황금 회중시계를 들고 있다고 언급하고 다른 어떤 이야기는 그를 단단한 인물이 아닌 안개 낀 인물로 묘사합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트렌치 코트를 닮은 코트와 눈에 띄는 모자라는 그의 독특한 옷차림입니다. 흥미롭게도 남자의 행동은 수면마비와 관련된 다른 악마들과 눈에 띄게 다릅니다. 그는 종종 사람을 조용히 관찰하거나 방구석에 서거나 가슴 위에 맴도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남자의 외모를 보고 일부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 사람들과 연관짓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가 거울에 비친 이 클립에서 볼 수 있듯 실생활에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좋아하는 슈퍼히어로를 만나기 위해 디즈니 공원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어벤져스 영화의 완다 막시모프로 분장한 여성을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의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어디선가 나타나는 한 남자를 봅니다. 그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칠면조는 매우 이상한 전통을 가진 조류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무한 루프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칠면조를 봅니다.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한 한 사람은 칠면조 한 마리가 마치 홀린 것처럼 매우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매트릭스의 결함임에 틀림없으며 이것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동물의 행동은 분명히 매우 혼란스러우며 연구자들은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칠면조는 쓰라린 마지막까지 지배적인 칠면조 한 마리를 따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상에 온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허구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실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다음의 이야기는 천사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세가 된 소녀가 심한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천사의 형상을 한 밝은 빛이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그 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소녀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기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구한 것이 천사였다고 100% 확신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진짜 기적일까요? 아니면 이 순간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칩차는 10년 넘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온 40대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진정한 신원과 개인정보는 여전히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칩차는 2008년 온라인 포럼의 사용자가 우연히 그녀의 라이브 스트림을 발견했을 때 처음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칩은 그녀를 의식을 잃게 하고 사실상 그녀를 자신의 집에 가둔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파트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국어로 된 손글씨 팻말은 도움을 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발진과 상처와 같은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은 징후를 보였고 블로그를 통해서만 소통했습니다. 게다가 하루에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오랜 시간 잠을 잤다고 합니다. 테니 카메라에 보여준 징후 중 하나는 그녀가 P라고 부르는 사람에 의해 그녀의 의지가 반하여 붙잡혀 있다는 그녀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식된 칩을 통해 P는 그녀의 생각을 듣고 그녀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둘러싼 서류를 해독한 일부 시청자들은 탄이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물려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 P가 그녀의 부를 착취하기 위해 그녀의 상당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2024년 차는 스트리밍을 중단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이 비디오를 본 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적힌 파리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음모론을 믿는다면 이 파리들은 정부가 스파이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것입니다. 이상한 피부를 가진 파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꽤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있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 특정 파리는 숫자 36 또는 숫자 38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실험실에서 온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파이로스의 파리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고 기밀인 회의를 엿듣기 위해 사람을 스파이로 보내는 것은 요즘 훨씬 더 어렵습니다. 창문의 작은 틈을 통해 날아오는 파리에 대해 2번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971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역사적인 대회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것은 꽤 이상합니다. 보시다시피 관객들은 멋진 공연을 위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환한 미소를 짓는 한 여성이 눈에 띄는데 갑자기 로봇처럼 얼어붙습니다. 이것은 아직 가장 무서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환한 미소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카이코우라 조명 사건은 1978년 12월 뉴질랜드 카이코우라 마을 근처에서 이틀 밤 동안 발생한 일련의 미확인 공중 현상을 말합니다. 이 목격담은 경험 많은 조종사와 항공교통 관제사를 포함한 많은 목격자와 사진 및 레이더 증거의 존재로 인해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1978년 12월 21일 저녁 세이프에어가 운항하는 화물 비행기가 하늘에서 일련의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보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빛은 주황색과 흰색으로 묘사되었고 특이한 방식으로 움직였으며 때때로 합쳐지고 분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몇 승무원은 카메라의 일부 빛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초 목격 직후 에어 뉴질랜드 소속 상업용 항공기와 뉴질랜드 공군 소속 항공기가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조종사들도 불빛을 보았다고 보고하고 그들의 이상한 행동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이한 공중 현상은 또한 민간 및 군용 레이더 시스템에 의해 레이더에서 관찰되고 추적되었습니다. 결국 뉴질랜드 정부는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입수할 수 있는 증거를 분석하는 이덴 조사로 알려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머틀스 플랜테이션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세인트 프랜시스빌에 위치한 유서 깊은 저택으로 초자연적 현상으로 유명합니다. 머틀즈 플랜테이션의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는 유령의 거울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집에 걸려있는 거울에는 집에서 죽은 사라 우드럽과 그녀의 두 자녀의 영혼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밤에 거울을 들여다보면 사라와 그녀의 아이들의 영혼에 속한 손자국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전설은 독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노예 클로이의 이야기입니다. 농장 주인의 정부였던 것으로 알려진 클로이는 아내와 딸들을 위한 케이크에 독을 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은 틀어졌고 그들은 병에 걸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클로이의 유령은 오늘날에도 농장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된 다른 초자연적 현상으로는 직원들이 추운 곳을 경험하고 육체가 없는 목소리를 듣고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보트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큰 바다 때문에 배를 타는 것이나 멀미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늘에 떠있는 배를 본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UFO 보트였을까요? 아니면 매트릭스의 실수였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 비디오의 관객 중 한 명이라면 해가 지고 있다고 맹세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실제 태양이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인공태양을 만들어 발사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서서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공태양은 또한 일반 태양보다 5배 더 뜨겁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공태양이 정말 그렇게 뜨거웠다면 어떻게 근처에 있는 모든 것이 타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기사들에 따르면 중국은 가장 뜨거운 온도에 대한 세계 기록을 달성했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인공태양인지 아니면 단지 로켓이나 디지털 애니메이션인지 의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래곤과 다른 거대한 파충류 뱀이 우리 행성에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태국에서는 현지인들이 마법의 뱀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진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메콩강에 숨어 있다고 하며 이 사건을 나가 불덩어리라고 합니다. 매년 10월 불교의 사순절이 끝나갈 무렵에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신비한 불덩어리가 하늘 높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신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이것이 불덩어리를 공중에 뱉는 마법의 뱀임에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제게 묻는다면 여전히 꽤 특이한 것 같습니다. 퀴시팀 에일리언으로도 알려진 알료셴카의 이야기는 인간의 외계인 아기를 키우려고 시도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1996년 5월 이 신비하고 작은 인간형 시체가 첼리아빈스크주 퀴시팀 근처 카올리노비 시골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카올리노비 마을에 거주하는 나이든 농부 여성 티마라 바실리에브나 프로스비리나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에 이끌려 그녀는 지역 묘지에서 작은 외계인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으로 데려와 알료셴카라는 이름을 지어 자신의 아이처럼 키웠습니다. 프로스비나가 아이를 얻었다는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그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 지역 당국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후 여성은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외계인 아기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굶어 죽었고 블라디미르 누르티토프라는 이웃이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가 생명이 없는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블라디미르가 훔친 전기 케이블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고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외계인을 찾았습니다. 추가 검사를 위해 모스크바로 보내진 후 그 외계인은 미스터리하게 사라졌습니다. 음모론자들은 러시아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거리 감시 카메라를 보면 화면 왼쪽에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외계에 존재한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이 비디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2016년 12월 2일에 촬영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감시 카메라는 이상한 물체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사라지는 것을 약 10분 동안 촬영합니다.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영상을 확대하면 아직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체일까요? 존재일까요? 유령일까요? 아무도 없는 밤의 도시 한복판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설명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대자연은 때때로 매우 놀랍고 설명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가나에서 촬영한 이 영상에서 한 곳에만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은 절제된 표현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가능한지는 여전히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캐시 랜드럼 사건은 1980년 12월 29일 미국 텍사스주 허프먼 근처에서 발생한 매우 논란이 많은 UFO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베티 캐시, 비키 랜드럼, 그리고 그녀의 7살 난 손자 콜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UFO 관련 방사선 질환의 가장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 위를 떠다니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모양의 물체를 만났습니다. 이 물체는 화염과 강력한 열을 방출하여 자동차의 앞유리가 뜨겁게 느껴지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 물체에 여러 대의 군용 헬리콥터가 동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겁에 질린 세 사람 모두 그 물체를 자세히 보기 위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강렬한 열이 자동차의 금속 자체를 관통하여 피부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분 후 그 물체와 헬리콥터는 떠났고 목격자들은 겁에 질려 방사능 질환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 베티와 비키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모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의학적 도움을 구했고 그들의 상태는 나중에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콜비도 정도는 덜하긴 하지만 비슷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미 육군과 공군은 처음에는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이후 조사 결과 그날 밤 군용 헬리콥터가 실제로 그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홋카이도의 유령 인형으로도 알려진 오키쿠 인형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하는 소름 끼치는 일본 인형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인형은 원래 오키쿠라는 어린 소녀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소녀는 어린 나이에 죽었고 그녀의 영혼이 인형에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오키쿠 인형의 가장 섬뜩한 부분은 스스로 자란다고 하는 머리카락입니다. 인형의 머리카락은 원래 어깨 길이였지만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무릎에 닿을 때까지 자라다가 얼마나 자주 자르는지에 관계없이 멈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형에서 자라는 머리카락이 실제로 아이의 머리카락이라고 믿습니다. 오키쿠 인형은 현재 일본 홋카이도의 만넨지 사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기 있는 명소가 되었으며 소름 끼치는 명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사원에서 인형을 볼 수 있지만 사진 촬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쌍둥이 형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안경, 붉은 머리카락, 똑같은 턱수염을 보십시오. 둘 다 브래디 페이글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쌍둥이가 아니며 이 비디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난 후 둘 다 결국 오래전에 잃어버린 쌍둥이가 아닌지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DNA 검사를 받았을 때 그들은 친척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수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는 것은 항상 아늑하죠. 그러나 옆 사람이 그의 차에 타려고 했을 때 그는 그의 차가 나무 한가운데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고가 났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무가 어떻게 차 한가운데로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차는 프랑스 낭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주차된 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중간에 나무가 끼어 있는 것만 다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요? 비디오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무엇이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려진 차가 자연에 의해 점령되는 사건이 있지만 실제로 차를 통해 나무가 자랐다면 몇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여행자가 좌표를 잘못 입력하여 잘못된 장소에 착륙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일부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얼마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놀라운 순간은 7살 소년의 장례식에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하얀 풍선이 나타나 가족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하얀 풍선은 관 뒤에서 나와 계속 여성 곁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것을 보고 놀랐지만 이 풍선이 죽은 아들의 유령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이 그의 마지막 행동이라고 믿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동영상은 입소문을 타고 며칠 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소년의 유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설명이 있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거의 70년 전 나치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은 다른 세계를 식민지화하려는 앨런 머스크의 야심찬 비전을 무심코 예측했을 것입니다. 1952년에 출간된 공상과학 소설 프로젝트 화성에서 폰 브라운은 화성을 다스리는 앨런이라는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폰 브라운은 화성 탐사를 주제로 한 우주 판타지 영화 프로젝트 마스를 제작했죠. 그는 10명으로 구성된 집단이 이끄는 화성 정부를 묘사했는데 그 지도자는 5년마다 보통 선거를 통해 앨런이라는 이름 또는 칭호로 선출됩니다. 앨런이라는 지도자에 대한 가상의 묘사는 화성 식민지 개척에서 저명한 인물이 된 실제 앨런 머스크와 놀랍게도 닮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를 위해 로켓 개발을 참여했던 폰 브라운은 비밀리에 미국으로 이주한 독일 과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우주 탐사 작업을 계속하여 궁극적으로 나사의 노력에 기여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무를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마치 거인이 맨손으로 나무를 들어 옮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지구에 속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것을 걷는 나무에 비유했지만 자세히 보면 거인이 범인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거인은 종종 신화 속의 존재로 여겨지지만 이 신화 뒤에 진실이 있다면 어떨까요?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지구에서 특이한 골격과 화석이 발견되었으며 거대한 발자국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이 비디오를 볼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가 무언가나 누군가에 의해 끌려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 영상은 2019년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가져온 것으로 캐나다 횡야 어딘가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화석 기록에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에렉투스와 같이 현생 인류와 해부학적으로 다른 다양한 멸종된 호미닌 종의 증거가 있습니다. 고립된 거대 호미닌 종이 알려진 세계 밖 어딘가에 숨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나무를 베는데 도구나 톱, 기계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그것들을 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상점에서 음식과 음료를 사러 가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게의 창문을 통해 보면 차창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주차된 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제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옆집 창문을 통해 차를 보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속임수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미국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USS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승무원은 2014년과 2015년에 여러 UFO를 관측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 공개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군 조종사들이 미확인 물체와의 조우를 묘사한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립1 고 패스트 비디오로도 알려진 이 비디오는 나중에 2020년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이 공개된 후 미국 정부는 UFO 목격 사례를 조사하는 DIA 내 비밀 계획인 AATIP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활동한 이것은 미확인 공중현상과의 잠재적 조우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항공모함의 승무원이 하늘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스완지 악마는 웨일즈 스완지에서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저주받은 조각품입니다. 올드 니그로도 알려진 이 조각품은 악마의 3m 높이의 나무 조각품입니다. 이것은 세인트 메리 교회를 위해 디자인된 건축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스완지 악마는 교회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조각품은 19세기 후반에 교회에 배치되었으며 그 직후 교회가 변개를 맞아 불에 탔습니다. 이 사건은 조각품이 저주를 받았다는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년에 걸쳐 스완지 악마는 악명을 얻었고 도시 신화와 민속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조각품을 소유하거나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나 불행과 불운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각품과 상호작용한 후 이상한 사건이나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스완지 악마는 현재 스완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는 것은 터널이 공포영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때 충분히 소름 끼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꽤 끔찍합니다. 보시다시피 터널 입구 위에는 자신의 책임하에 진입하십시오 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소년 중 한 명이 불을 켜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갑자기 간판의 단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꽤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2003년 9월 23일 몇몇 사람들은 비행기가 그들의 머리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비행기는 비디오 게임에 있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항공기, 특히 헬리콥터를 제외한 상업용 항공기는 단순히 호버링할 수 없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순간은 매트릭스의 글리치라고도 합니다. 세상이 고장나고 비행기가 시간에 갇힌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유일한 논리적 설명이라고 말하는데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면 문자 그대로 다른 설명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비행기의 조종사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비행기가 어떻게 공중에 가만히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당신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물은 말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상황은 정말 큰 기적이었습니다. 다친 유기견이 동물병원에 들어와 스스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길 잃은 개는 아프고 다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가 대기실에 들어섰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수의사는 이전 고객과의 상담을 막 마치고 즉시 길 잃은 개가 다친 다리를 보여줬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다친 개가 스스로 수의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개가 동물병원으로 걸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다행히 개의 다리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개는 또한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실 완전히 벼룩으로 덮인 종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 잃은 개가 어떻게 제 시간에 수의사에게 가는 길을 찾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지 놀랍습니다. 틱톡은 춤추는 사람들로 유명한 인기 앱입니다. 이 경우 소녀는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녀 뒤에 옷장에서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녀는 당시에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틱톡을 게시했을 때 댓글에 있는 사람들은 옷장에서 무엇이 나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장에 숨어있던 동물이라고 말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유령과 같은 더 사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디오는 옷장 문이 저절로 열리지 않았다면 덜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불가사의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옷장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오는 이 어두운 형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뻔한 곳에 두고 갔다고 맹세하는 물건을 잃어버린 적 있나요? 레몬을 썰고 있던 그 여성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레몬을 반으로 자르고는 한 봉지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갑자기 레몬을 반으로 자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우주가 스스로를 재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모리섬 사건은 UFO 목격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 후의 사건들은 1947년 미국 워싱턴주 퓨젯 사운드에 위치한 모리섬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UFO와 관련된 가장 초기의 현대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지며 더 잘 알려진 로스웰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입니다. 1947년 6월 21일 그 지방의 항구 노동자인 해롤드 달은 배를 타고 있는 동안 6개의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해럴드의 설명에 따르면 UFO 중 한 대가 방출한 물질이 그의 배로 내려와 그의 아들을 다치게 하고 개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나중에 그를 찾아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럴드는 자신의 이야기를 상사인 프레드 크리스만에게 이야기했고 크리스만은 다시 어메이징 스토리스라는 잡지의 두 수사관인 레이 파머와 케네스 아놀드에게 연락했습니다. 1947년 6월 25일 케네스와 해럴드, 프레드는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들의 만남 직후 케네스는 레이니어 산 근처를 비행하는 9개의 미확인 물체를 목격한 유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세니키아누스 반지는 톨킨의 판타지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로마의 금반지입니다. 이야기는 1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실비아누스라는 로마인이 영국 글로스터셔에 있는 노덴스 신전을 방문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금반지를 도난당한 후 그 반지에 저주가 내려져 반지를 끼는 사람은 누구나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반지 자체는 인상적인 장인 정신의 작품입니다. 그것은 엄지손가락에 착용하기 위해
아마 의미 있고 상당히 큰 로마 여신 비너스의 이미지가 새겨진 10개의 금가닥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반지의 운명은 1785년 영국 실체스터 근처의 들판에서 발견될 때까지 수세기 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배경 이야기로 인해 반지는 사악한 평판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해했습니다. 빛이 아닌 때는 언제일까요?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한 남자가 창문을 열어놓았다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햇빛은 그 위에 매달려 있는 선풍기의 불빛에 반사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처의 그림에서 부채의 반사를 보면 반사가 최대 강도로 빛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매놀에는 엑소시즘이 필요합니다. 여러 뉴스 매체에서 이 행사를 소개한 멘트입니다.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순간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일어났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맨홀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설명이 있을까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관중들에 따르면 공기방울에서 돌연변이 거북이 또는 유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파이프에 물이 채워져 있을 때 맨홀 뚜껑에서 소음이 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이 아래로 밀려나고 공기가 바뀌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맨홀 뚜껑을 들어 올리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므로 신벽에 튀어오르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공기 압력이 있어야 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917년에 포착된 태양의 기적은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해에 포르투갈 사람들은 태양이 자전하고 색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다가 10분 만에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같은 기적이 몇 차례 더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2009년 콜롬비아, 2010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11년 브라질. 당연히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기상현상이라고 결론지었죠. 과학에 따르면 그것은 결정 및 전하와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왜 태양의 기적이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베이도스의 크라이스트 처치 교구 묘지 내에 자리 잡은 체이스 볼턴은 1724년에 지어졌습니다. 나중에 메리앤 체이스가 2세의 어린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 체이스 가족이 인수했습니다. 나무관에 묻힌 금고의 유일한 거주자와 함께 메리앤은 납관에 연장되었습니다. 불행은 체이스 가족을 계속 괴롭혔고 자매들의 아버지인 토머스가 장녀가 사망한 지 약 한 달 후에 사망했습니다. 금고 입구를 막고 있던 두꺼운 대리석 석판이 제거되었을 때 장례식 팀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에 있던 3개의 관은 무덤 벽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채 격렬하게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개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지진이나 홍수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관은 조심스럽게 원래 위치로 다시 놓였죠. 몇 년 후 금고는 가족묘지의 또 다른 추가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관들은 공간에 던져져 흩어졌죠. 금고를 밀봉하기 전에 바닥에 모래층을 깔았습니다. 이 예방 조치는 범인이 돌아올 경우 남아있는 발자국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몇 년 후 금고는 군중을 위해 다시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관들이 다시 옮겨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모래는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